조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2일 저녁입니다. 요사이 애국운동권에서 아주 맹활약을 펼치는 분인데 전통적 애국 세력에게는 약간 좀 생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입니다. 이분은 호남 출신이고 김대중 씨 측근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했으므로 이 애국운동 현장에 나타나면은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광훈 목사와 함께 그동안에 광화문 집회를 이끌었던 이분이 지금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기독자유통일당이 선거체제를 출범시키는데 두 사람의 선거대책위원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 분은 김경재, 원래 한국 나이로 79, 그리고 김성규 전 국정원장, 노무현 대통령 때 전 국정원장, 두 분이 이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이 선거대책위원장의 무게로서는 아주 무겁습니다. 김경재, 김성규, 이 두 사람이 또 호남 출신이라는데 아주 특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김경재 위원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기독자유통일당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이 애국적 인사들, 특히 활동적인 분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호남 출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김경재 위원장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분포가 가장 높은 데가 호남 지방인데 35%가 기독교랍니다. 주로 개신교죠. 그분들 중에 문재인 정권에 절망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미래통합당으로 표를 던지기는 그렇고 아마 이분들이 바로 정광훈 목사가 이끌어온 이 기독자유통일당에 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경재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면은 자유통일당이라는 명칭이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유통일당이 정광훈 목사의 지도하에 김문수 전 지사가 대표로서 창당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에 아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다.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8천만 남북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통일된 이 나라에서 자유롭고 번영하게 살자. 즉 자유통일 그날까지 뭉치고 싸우고 이기자 하는 이런 구호가 저절로 나오는 이 이름에 매혹된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김문수 대표가 서둘러서 우리 공화당하고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유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니까 자유통일당에 애정이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는 김경재 그리고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김문수 지사의 이 합당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김문수 지사가 서둘러서 이 합당을 결심하고 여기에 또 정광훈 목사는 반대하고 해가지고 지금 광화문 세력이 갈라진 모습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분진 합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자유통일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를 따라가지 않은 자유통일당 잔류 세력이 기존에 있던 기독자유당, 이 기독자유당은 정광훈 목사가 만들어서 꼭 원내 의석을 낼 것이라고 여러 번 노력을 하다가
2016년 4월 총선 때는 불과 한 2, 3만 표가 모자라가지고 의석수 확보에 실패했던 나름대로 저력이 있는 기독자유당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표를 상당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독자유당에 합류하면서 당명을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바꾸고 이 당명의 약칭을 자유통일당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살아남았습니다. 자유통일당이란 이름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자유통일당이란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 김경재 두 분이 김문수 지사와 이견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념 노선투쟁입니다. 이 우파는 노선투쟁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자유통일당이라는 이 명칭은 양보할 수 없다 해서 결국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와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와 만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재 위원장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문재인 하야 운동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포심을 일거에 날려버린 획기적인 애국 운동이었다는 게 김경재 위원장의 해석입니다. 즉 정광훈 목사가 수십만 명 앞에서 문재인 하야하라고 호령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정권에 대한 공포심도 날아가고 문재인 정권의 반역적 이념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광훈 목사가 선진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용감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정광훈 목사는 문재인 하야해야 한다. 7가지 이유를 딱 대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포 이야기를 계속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 국민한테 주는 파괴력은 대단한 거죠. 심리적 공포심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 뒤에 여기저기 문재인 정권에 대한 험한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직격탄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물꼬를 튼 점을 가장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경재 위원장은 역사에 남을 이런 운동은 개신교와 애국운동이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서독에서 기독교 민주당, 줄여서 기민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데나워 코올 수상을 배출해가 전후 복구,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기독교 민주당과 같은 세력이 한국에서도 나와야 한다. 바로 이게 기독자유통일당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이야말로 광화문 세력의 정통을 이어받는 한국 애국운동 세력의 정통이다. 십자가와 태극기가 만났다. 이걸 앞으로 선거 전략으로서 내세우겠다고 아주 열심히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김경재 위원장의 정광훈 목사는 김경재 위원장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입니다. 아주 평가가 높았습니다. 나도 평생 정치를 하면서 많은 인물들을 상대하였지만은 정광훈 목사 같이 아주 낙천적이고 전략 감각이 있고 용감한 사람은 참 보기 힘들다. 추진력, 통찰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만나면은 용기를 얻게 된다. 말하자면 용기의 배틀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감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희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러나 아주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이 김경재 위원장에게 정광훈 목사가 부탁을 하더랍니다. 비례대표 10번으로 나와달라고. 비례대표 10번까지 걸리면 대성공이죠. 10번으로 옛날에 1988년 총선 때 김대중 씨가 비례대표 한참 밑에 이름을 얹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지자들에게 나를 당선시켜 주려면은 많이 찍어달라 하는 일종의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그런데 김경재 위원장이 정광훈 목사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아니, 당신이 힘이 있다. 왜냐? 자유총연맹 총재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자유총연맹 회원이 전국에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게 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김경재 위원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득표력을 새삼 느끼게 했다는 거죠. 이 자유총연맹은 과거에 반공연맹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한 조직입니다. 전국에 아주 튼튼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재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홍보특보를 했어요. 홍보특보를 하다가 이분이 자유총연맹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탄핵 사태가 났는데 김경재 위원장이 자유연맹 총재 자격으로서 집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좌익 세력과 촛불 세력과 싸우면서 확실하게 이 우파 운동의 지도자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기억을 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의 회원들은 김경재 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었다 하면은 기독자유통일당을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 바로 계산하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기독자유통일당, 줄여서 자유통일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많이 알릴 수 있느냐인데, 김경재 위원장의 전략은 역시 신문 광고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신문 광고하면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여러분들 머리에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물러나라 하는 이런 광고가 익숙해져 있는데 이걸 통해서 자유통일당을 알리겠다. 어쨌든 지금 김경재 그리고 김승규 두 사람은 두 사람 상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확실한 반공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그리고 호남 세력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보수 세력의 원류는 호남이었습니다. 호남 출신 김성수 선생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민당 세력이죠. 한민당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한민당 세력이 해방 직후에 공산당과 싸우는 우파 진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원했죠. 그러다가 김대중 등장 이후에 이 호남이 좌파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측근이었지만은 이 김경재 위원장은 그 노선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의 좌파 노선에 반대했고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이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 두 사람이 다 호남 출신이고 기독교 신도다 하는 것에서 어떤 한국 우파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만한 그 키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평화적인 집회를 했습니다. 그 참여자들은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많은 한국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서 가을의 전설을 만들어준 분이 정광훈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자유통일당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번 총선의 승패와 관련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성령과 애국심이 만나서 이념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념무장. 성령과 애국심과 이념, 반공자유민주주의 이념. 현재로서는 어쨌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자유통일당이란 당명이 살아남았다. 헌법정신과 국가의 목표를 담은 진취적이고 힘있는 당명인데 과연 이름값을 할 것인지 또 총선이란 것은 선거는 그러나 이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권력투쟁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자유통일당의 이름이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표를 줄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복이 있든 깃발을 지켜냈다. 자유통일이라는 깃발을 지켜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 정치에서 꼭 필요한
우파 이념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좌파 이념 정당은 정의당이죠. 그리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이념 정당인데, 좌파 이념, 극좌 이념 정당인데 그것을 민주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보수정당 아니다, 우리는 무이념 정당임을 선포를 했으니까 이념 정당임을 분명히 한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표를 얻느냐는 것은 앞으로 한국 정치의 구도를 재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김경재 위원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30년 이상 되는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오고 미국에서 16년 동안 망명 생활하면서 박사월이라는 이름으로 김형욱 회고록을 써가지고 아마 돈도 꽤 번 분인데 아주 정치를 멋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잃지 않는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그분 이야기가 교양을 되찾아야 한다. 저하고 생각이 딱 일치했던 게 있습니다.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인의 교양이 무너지고 있다. 한자 한글을 같이 쓰는 한국어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기독자유통일당의 공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김경재 위원장도 적극 찬동했습니다. 결국 교양을 재건해야 됩니다. 교양이 무너지면은 좌와 우가 똑같아집니다. 제발 교양 있는 우파가 됩시다. 교양 있다는 것은 예절을 지키고 선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국심도 있고 예술과 문학에도 심취하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낙천적으로 흥미있게 재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김경재 위원장과 인터뷰를 하면 기분이 좋은 게 이분이 자기는 정치를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즐겨야 합니다. 우파는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짜증내면서 애국 운동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